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복사입니다. 오늘은 그 캐넌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넌 왕은 한때 고려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쉬었던 일도 있을 정도로 한때 왕성하였습니다. 신라의 왕까지 갈아치웠을 정도로 예시가 강력한 대왕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야전사령관의 공산전투에서 왕관의 목숨이 위할 정도로 뛰어난 전술가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사의 역상에서 군사적 면만으로 따지면 왕건보다 뛰어난 국내 일군필과 함께 후삼국 시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소수의 군사로 남해안을 휩쓸고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것도 탁월한 군사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의 조물성 전투에서도 왕건을 거세게 밀어붙여 왕건을 혼나게 하였습니다. 특히 걸작이라 할 만한 것은 사람을 기습과 공산 전투입니다. 신라 고려의 합작에 의해 전략적으로 상주로 전체에 봉쇄당하고 북쪽의 고려와 동쪽의 신라, 남쪽의 대여성에 주도는 김락의 군사의 핵국당을 이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고려의 약점을 보고는 신성한 기동전이나 고려군 전선이 강극을 치고 들어가 사람을 일어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왕건을 역격에 그야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이때 왕건은 거의 한 달간 행방불명의 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고창 전투에서도 호족 세력들이 왕건의 편을 들기 전까지 후백제가 수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전에서는 왕건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나주를 배웠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반격을 개시하여 나주를 탄원하였습니다. 예성강을 기술해 수도 개경을 공격하는 등 고려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맨땅에서 시작해서 사유성공했다는 게 보기 좋은 성공 스토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오히려 부풀어진 부분 또한 있습니다. 결혼이 수정적인 공경과 성장이 상제는 밖으로는 고구려 안으로는 독자적인 병력을 보유해 있어 가끔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식물들에 대한 대비책에 고심하던 마립간, 소지, 마립간 등이 신라 왕실에게만 충성하는 정의 부대를 티와 안팎의 위협을 분시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육상한 태평 지역에 일단은 지정왕과가 따로 직화를 정예 부대를 양성하기 시작한 경북 서북부 조령 일대와 함께 신라 정예병 부대와 왕군 근위대 배타적을 인력을 공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순천에 있는 그 무대를 접수한 후 광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호족들을 설득한 데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광주를 접수한 후에도 전주와 나주에 있는 호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긴장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모든 해적과 해성 호족들을 제압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만큼은 어려운 과업을 해낸 것으로 그야말로 맨사냥과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수상과 하행 인물들이 대개 그렇듯이 독자적인 면이 강해서 호족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장이 신금 대신에 후처인 건강을 찾으러 삼으려 하였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재능도 상당하였습니다. 그 끈질긴 근성도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67세를 맞는 나이에도 직접 군사에 이끌고 친정에 왕건과 맞붙어 수철에 승리한 바 있었습니다. 그 5개월 긁기 또한 대단하여 신라를 통한 요충제의 대현상의 경우는 20년이나 이렇게 공을 들인 끝에 점령하였습니다. 왕건이 국내의 신화를 지낼 적에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빼앗아버렸던 나주를 다시 10수년의 공을 들어가며 균 해군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이후 신라의 개헌까지 침략하여 고려 왕국을 공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근성이 화시나 볼만한 대단한 끊기입니다. 육정과 해전이 양면에서 고려군을
그런 거를 혼란을 빠지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억나면 호상국 시대 내내 호백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백제가 내내 살성만 저지르고 호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지나치게 경상도 일대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의해 백제 일대 보수에 미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들은 다소 가치가 떨어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견훤에 대해 전쟁은 결혼과 주풍경 전체를 장악하고 낮에 동미의 고려를 막았던 바로 그 서백산맥의 절벽 방아쇠를 구축한 다음 신라 왕실의 스스로 굴러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군사적 역량과 전술 그리고 결단 여건은 달리 장기적인 비전에서는 왕건보다 못하였습니다. 완산지를 수도로 삼고 백제 부흥을 명분으로 세웠지만 결혼 자신 신라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쟁패 기준을 주로 통해 신라 시대에 맞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소위 마지막 적국에는 홍화도 같습니다. 영영 주로 온 신라 지역에 집중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본인은 영부주의자 아버지 아자기가 지배자였던 성조씨가 자신이 아닌 고려에 붙은 건 아무래도 결혼이 여러가지 이유로 부친 아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원인이 큽니다. 그리고 경선을 옮기면 오히려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홍일신라 정예을 앙상을 산실했던 경무 산안부를 내내 틀어지었던 결혼 자체는 그 명전에도 신라군 내의 기대받는 인망주의자 명장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라 쪽에서는 내분이 벌어지는 순간 계속해서 신라 제약을 함식했던 명장 또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개명 다음으로 가장 명분이 큰 능력 있는 경산왕이 언제까지나 견훤의 통계를 따르며 감사해줄 거라는 생각했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실 백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그렇지커녕 가장 최근인 6세기 이후 내내 다른 성대는 신라였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자해 백제 부활과 의자왕의 복수를 천명한 견훤의 입장에서도 이들에게 태분 고려와 백제 고토 쟁탈 전보다 신라 멸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시 외진 출신으로 나라를 세운 공정한 밀익실험과 함께 대신라 강경치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것을 보면 폐사는 홈그라운드의 지원과 영인하에 대신라 이하책을 펼칠 수 있었던 왕건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당시에 저지른 완행들이 도가 지나갔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경영을 지닌 것까지 그래도 경영 하나 때문에 고백자가 7년 동안 골타 모은 바 있어서 그러니 경영의 애꿎은 왕비를 강간하고 살아발까지 온갖 약탈을 사용한 건 된 용서가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화족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대시가 완전히 고로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명백하게 파괴해 신라 총사하던 견성도 일대 호족들마저 신라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슬해서 자신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도 해야 하였습니다. 사라발에서 이미 신나게 다른 데다가 비록 구원군은 버려진 왕건과 대비되어 신라에 충성하던 고족들의 지지는 고려쪽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경상의 신라 왕실의 계보는 선당 경왕 시절에 다시 박씨에게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경실왕은 신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정통성이 있는 김씨였습니다. 신라 왕실을 와해시키는커녕 도리어 가장 정통성이 있는 인물을 임금으로 만들어 신라 왕실의 정통성만 끌어올린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강습 자체야 고려와 신라 연합 전선을 끊기 위한 전술로서는 가장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에서 제심만 나름대로 잘했다면 전략적으로도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경영을 자살로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공모 시켜서 고려와의 관계를 끊게 한 다음 물러는 하거나 아예 경영을 수도 안산으로 끌고 가서 인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정당성에 매우 떨어지는 인물, 그러니까 김씨 반계나 박씨 반계 내지 석씨처럼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계통의 인물을 영립했어야 하였습니다. 견훤이 경혜왕 제거 후 신라의 세 번째로 세운 경무선은 할아버지가 문성왕 여손녀이자 경문왕의 사촌 김민경이며 이 아버지는 효녀 지은 설화로도 유명한 화랑 김호정, 어머니가 한강왕의 둘째 딸이 계야탑으로 효광여로 그때 단지를 된 김씨 왕가 중에서 가장 등성이 붙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백제군이 사람을 깨고 신라에서 출소하자 경선은 한동안 후백제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듣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고창전 전대에서 후백제가 대피하였습니다. 반란듯이 후백제가 국교를 단죄를 벌였습니다. 고려와의 신규 노선을 강화하여 멸망하는 그날까지 후백제는 으르렁대기만 하였습니다. 신라에 대한 결혼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전략안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경명왕 시절부터 신라 측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며 긴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훤과 김씨 적단 반역자들 사이에 오래된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서고금 이러는 거리가 공짜로 이루는 게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김씨 적단이 아무거나 내세우고 힙하는 인물을 배제하면서 약속 위반을 하는 건 견훤 입장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경사는 여자고 한강왕 자체가 견훤이 10대 후반 풋풋한 청소년 시절에 모셨던 신라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이미 위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후백제는 기본적으로 다면 전설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특히 세라를 통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에 다시 갔습니다. 우선 세라의 공격 자체가 철저한 기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급이 불가능했고 결국 지금까지 진군에 소모된 그리고 앞으로 고려군을 맞아야 치를 결정에 필요한 물자는 세라를 역할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후백적으로는 작년은 페이크 기동을 보면 애초부터 모든 건 현지복으로 때운다는 것이 실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살만 통제할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경영왕을 인질로 삼거나 정당성 없는 왕을 세워 국토각시로 만드는 것 역시 기본 전제는 안산에서 세라를 통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장 국왕의 신정조차도 철저한 기습 끝에 간신히 성공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고려의 대국을 맞아 싸워야 하는 공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백제에서 입장을 취했던 경영왕을 살려두기는 고려군과 서울 사이 뒤에서 신라배가 박씨 왕족들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씨 적단을 배신하고 정동서 없는 왕을 강제로 운영하는 것 역시 공산에서 싸우는 와중에서 무슨 뒤통수를 맞을 줄 알 수 없는 작복 행위였습니다. 뒤통수를 배제한 데다 어쨌든 견훤의 입장에서는 동쪽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어느 한 집단과는 확실히 손을 잡는 것이 아닌 애매한 수타기보다는 위험이 적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견훤은 사라발 습격과 공산 전투로 3남 1대 주도권을 잡는 후에도 안정적으로 세력을 경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장 나자 대상을 군사적으로 탈환해야 하였습니다. 신라 역시 지속적으로 신경의 중부 지역을 흡수하는데 몇 년을 시간을 허비하여 했습니다. 고창경대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즉 후대인들이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악수라고 할 만한 이 결정은 결국 서랍을 기습 공산 전투라는 애통수 상황에서 견훤이 그나마 고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뒤에서만 고려본에 빼앗기지 않았어도 안산금성을 잇는 거창노의 통제권을 확실히 구조 능력에게 사람을 통제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게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후백기의 지지부진한 시작과 위치였습니다. 아래서 다시 신라정으로서의 권위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자면 이런 건신으로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그 옛날 통탁이지. 협천자하여 창안으로 조조와 합천자하여 창으로 전도했던 거천하여 신라 조정을 통치로 들어와 안산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결혼은 신라 사람을 주민들을 대거 전주를 끌고 가기도 했지만 끝내 조정을 이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백제라는 간판을 대사를 써먹는 탓이었습니다. 통타 조조는 실제는 한 왕실을 핍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매우 강경하게 한 왕실을 신하로 스스로 규제하였습니다. 후백제는 스스로 신라와 동당 국가임을 주장한 데다가 심지어 신라와 복수의 대상이었으므로 신라 조정을 이동시킴으로써 자체로 신라 멸망을 뜻하였습니다. 당장 신라를 완전히 팽탄할 내력은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살아버린 신라 조정을 유지시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신라 조정이 자력으로 자신한테 대응할 가능성은 더불어 자신이 따라하고 신라 조정이 어떤 참여할 가능성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혼에게 심한 사만통행을 할 수 있는 천재 일의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왕건의 고대 따라 공략을 완료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왕조 자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친국예파 세력의 이탈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왕정 고대타를 일으켜서 왕건의 목에 칼을 겨눈 한성길 왕건에게 반기를 떨어뜨린 이은함, 서원경 세력의 임철길, 명조의 김순식 등이 모두 이 지금 왕건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입니다. 실험군에서도 끊임없이 왕건에게 반기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성조들이 후국제게 투합을 등 왕건의 고집다 짓고 고려는 점차 공중 보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간원이 왕위를 찬탈한 적을 도발한다는 고시로 북벌군을 일으켜 고려를 공격했다면 승산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런 엄청난 후기를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리 왕건에게 즉위 축하 사절단을 보내버렸습니다. 예보에서는 지원이 없이 왕건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왕건이 통치 기반만 안정하는데 이바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때가 결혼이 왕건을 공개할 만한 찬스였는지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겠습니다. 왕건의 즉위 직후 반란은 지리적으로 철원과 어머니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작철로나 고려의 수대된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반란의 중심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살인의 한성길은 고작 50명만 확보해서 어설프게 고대타를 일으켰습니다. 삽시간을 진압당한 데다가 이로 인한 저런 내부의 파급력도 없었기에 후박제가 연결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인함은 정사의 기록에서조차 구태타 시도가 있었는지 애매합니다. 아예 예방 숙청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임청기는 변기에서의 절변을 시도할 때가 시력 전체가 유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순식은 후백제로서의 먼 거리와 애초의 시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후백제가 고려에 사신 후 파견한 것은 918년 8월 한상길과 이은함이 숙제된 시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려는 이런 문제들을 덮자마자 혁명 석 달 만에 아작의 기발한 초특급 이벤트를 일으켜 왕건의 지배체제가 공감을 대가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이를 비로 부처를 자칭하며 대놓고 불교계에서 숙청을 걸렸습니다. 도선의 대사를 내선 왕건 정권은 당대 한 번도 불교계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는 내륙은 철원이었고 후백기는 다 망해가는 신라의 대제사장조차 뚫지 못한 채 호성세만 보낸 게 2년
2년이나 걸렸습니다. 즉 후백제도 내부 정비 시간이 필요해 왕건에게 의회가 정책을 짰다는 것이지 반란이 있었다고 해서 후백제의 공세가 불승이었다고 단정히 지키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견훤의 1차 목표는 바로 신라가 마지막 힘을 내서 우주 방어에 지어자는 대하성 방위였습니다. 때문에 대하성에서 5,000년 전투가 벌어진 것인데 왕건이 원의 주인이 된 918년에 2년 뒤 920년 3차 대하성 전투에서 마침내 후백제가 대하성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오늘날 창원시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신라가 고려의 고원 요청을 하여 왕건이 군사를 움직이자 다는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후백제의 어린 성원이던 대상을 마치는데 현명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후백제 왕 계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론은 상주 사람이면 신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지방으로 와서 왕을 사칭하였으나 졸속한 왕이 오른 것이 제일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후가 계제를 죽이고 왕이 된 조석이 급히 왕위에 오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서히 이제 신라를 안정시키고 기회를 받더라면 삼한을 통일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 견훤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